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62페이지 6번 채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채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얘기했죠. 우리 특히 명리학에서는 채용을 우리가 나누는 거 굉장히 유용하죠. 왜 그러냐면 채는 용은 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복무한다고 하죠. 복무. 채가 용을 위해서 복무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원칙적으로 용이 채를 위해서 복무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주기, 객기를 나눴죠. 주기가 채라면 객기는 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것을 중심으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채용을 구분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다만 우리 명리학에서는 언제나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 채와 용의 관계는 여기 있습니다. 채는 용을 쫓아가는 관계다. 따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서로의 어떤 경향성 이런 것을 지금 보는 거죠. 채가 용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이 양을 쫓는 것 이것은 추구하는 것, 추구하는 바 반대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음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루어지려고 양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양이 와서 음을 도우면 음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우리는 태극이라고도 할 수 있죠. 태극이 있으면 양이가 있어 음양이 있고 이건 사상 오행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십간으로 나눌 수 있죠. 십간을 가지고 오행을 설명하고 오행이나 사상을 가지고 음양을 설명하고 음양을 가지고 태극을 설명하고 태극을 가지고 우리가 도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앞에서 뒤로 가는 설명체계 말고 뒤에서 앞으로 오는 설명체계도 가능한데 여기서 앞을 설명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음양이 이루어지면 태극이 되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것은 음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양이 와서 음을 다듬어 준다 이런 말이죠. 타조. 그럴 때 음은 이루어진다. 양이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뒤에 음양에서 보면 얘기가 될 텐데요. 양이 이거 간단한데 음양이 좋아죠. 양이 지나치게 무성하면 적절하게 음으로 다스려줘야 된다. 음으로 양은 이루어지면 그 쓰임을 이렇게 발용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화가 왕하면 수를 가지고 적절하게 중화를 이루어주는 것. 우리가 수화기제라고 하죠. 음이 지나치면
양을 가지고 다듬어줘야 된다. 수가 지나치게 왕하면 토국수하고 화생토함으로써 음의 그 좋지 않은 특성을 우리가 연마하고 다듬어주는 것. 그것을 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음이 이루어지고 양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태극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 말은 그 말입니다. 쫓아간다는 것은 추구하고 달성하려고 하는, 태극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지, 따라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여하고 복무하고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본다면 체는 음이고 용은 양이다. 체는 음인이 주로 고요하고 받아들이는 것. 용은 이름이 없으면 용을 망칠 수 있어. 용의 작용하에서 자신의 오행을 전환할 수 있어 자신의 희귀가 상호 변하는 것. 용의 신공을 펼쳐 드러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용은 양이고 주로 동하며 주동하는 것. 체에 대해서 생극재화가 있어서 체를 이루는 거, 아까 성체, 이게 음성, 양성 이런 그런 거죠. 그런 공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앞에 우리가 사주가 기를 운행하는 그런 어떤 로직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그건 채용의 어떤 논리를 적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와 용을 일단 구분한다면 다 상대적인 건데, 일간을 체라고 하면 원령이 용이고, 원령을 격국을 체라고 한다면 상신이나 희신이 용이고, 음이 체이면 양이 용이고, 고요함이 체이면 움직임이 용이고, 질이 체이면 기가 용이고, 사령자가 체라고 하면 월 본기가 용이 되고, 원령 본기가 체라고 한다면 원령이 체라고 한다면 월간이 용이고, 또 원령이 체라고 한다면 월주죠. 다시 한번 월주. 년주, 일지, 시주가 체이고 용이고, 원령 플러스 년주가 체라고 한다면 일지, 그다음에 시주가 용이고, 월령, 시주, 일지가 체라고 한다면 월령, 년주, 일지가 체라고 한다면 시주가 용이고, 원국이 체라고 한다면 대운이 용이고, 대운이 체라고 한다면 일년, 유년이 용이고, 대운과 원국이 용이라고 한다면 체라고 한다면 유년이 용이고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관계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원령 사령 분야가 체라고 한다면 원령 본기가 용이다. 이건 진신의 개념을 설명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진신, 만약에 원령 사령자가 진신이라고 한다면 그 원령 사령자가 월 본기와 유정한 관계라고 한다면 그 사령자는 진정한 쓰임 얻었다. 진신이 득용했다. 원령 분야 사령은 기후, 시령의 원이다. 사령이 사시에 발용하면 그것을 따라서 사계가 이루어지고, 사계는 12월건으로 나누며 본기가 주이고 필요한 것이다. 본기가 주고 필요한 것이다. 기후, 시령은 음양이 서로 접하는 기기인데, 물로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시를 정하고 기운으로서 그것을 만드는데, 천에 있는 것은 기이고 지에 떨어지면 형을 만든다. 그렇죠. 천지주화로서 인명은 사시에서 이루어지니
원령은 제강이며 안신인명을 얻는 곳이다. 이런 건 다 나중에 설명. 그러니까 명궁, 그다음에 신궁 이런 말이죠. 명궁과 신궁을 세우는 것이죠. 따라서 분야사령의 기가 체이고 월지 본기를 쓰임을 바라게 하여 조물하여 형이라는 질이 있는 것이니 자연의 도의 최고이다. 월지 분야의 사령 분야의 기가 체이고 그것과 월지 본기가 유정하면, 그때 월지 본기가 유정하다는 말은 쓰임을 바라게 되는 상황이겠죠. 조물하여 형이라고 하는 질이 있는 것이니 자연의 도이고 이치다. 그래서 월령 분야 사령한 글자가 체라면 월령 본기가 용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평진전이나 고서에서 월지 본기를 격으로 취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한다고 해도, 만약에 월령 분야 사령자가 투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월지 본기에 못지않는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거죠. 따라서 월지 본기, 월령 분야 사령자가 투관한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사주팔자를 봐야 된다. 월령이 체이고 월간이 용이다. 이것은 동주라고 하는 거죠. 동주. 그래서 월지가 투관함이 없으면 월간을 통해서 발용하려는 의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월령이 체인데 월령에서 어떤 본기나 여기 중기가 투관하지 않고 있다면 월간 그 자체 월간이 용이다. 그래서 월주는 한 일주로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본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김장원 명주 을묘정의 정미 경술. 원문에서는 제인을, 이건 정관격이죠. 정관격. 제인을 병용하는데, 병용이라고, 겸용이 있고 병용이 있다고 우리가 했죠. 겸투 즉 겸용. 물론 잡기 고월에서 설명한 거지만 일반적 그 설명으로 체계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병용은 투간회지라고, 이것은 겸투죠. 투간회지를 동시에 이룬 고월에 한해서는 동시에 투간 플러스 회지, 기타월은 투간 또는 회지, 이렇게 격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투간 하고 해묘, 그 다음에 회지한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병룡이 병룡. 겸용은 하나, 두 개를 주차를 매겨서 쓸 수 있는 거고요. 병룡은 하나를 쓰게 되면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두 개 다 쓸 수 있는 거 마찬가지고 두 개 다 쓸 수도 있고요. 주차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죠. 그래서 지금 정관격인데 해월이 포함된 월지가 목국이 있고 천간에 목이 투관해 있습니다. 목이 과하게 왕하죠. 그래서 경금채성으로서 그 목을 조절할 수 있다. 격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룡은 과한 인성을 좀 덜어내주는 거죠. 재로서. 그러니까 재와 인을 각각 용도에 맞게, 재는 재생관하는 용도가 여기서는 아니고요. 인성을 덜어내주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재와 인이 정관계에서 수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기준으로 돕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돕는가는 각각의 경중을 보고 어떤 중화의 도리를 보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설명이 채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일주가 채입니다. 그래서 본기 정관은 용이죠. 그래서 월령 해가 정에 대해서 말하면 정관격 이렇게 되는 거죠. 월간의 정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월령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월령의 글자가 투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은 해 중에 간목이 있는데, 아까는 우리가 간목의 이성, 을도 투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월령의 기는 정이라는 문을 통과해요. 동주, 이거 동주죠. 발용하는데 산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래서 그 정화라는 글자를 통해서 수임을 바라는데, 그 음간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 약하기도 하고 또 순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옆에 붙어 있기도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동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령의 물건이 아닌 것인데 동주를 통해서 어떤 기운을 널리 퍼뜨리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천간에 투관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월령이 채이고 년주가 용인데 을묘를 보니까 을묘는 해의 역이, 그러니까 동류의 오행, 투관으로 간주하고 있죠. 그래서 을, 해, 미, 묘, 투관, 해지가 되는 거죠. 해지와 투관. 그래서 이것은 병룡이다. 연주 월주를 더하여 채인데, 따라서 을묘와 정해를 채로 보고 일지 미를 용으로 한다. 해묘미 사암 목구고 또 투관. 월령 정관성을 강렬하게 화술하니 이것은 격국에 마땅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죠? 목이, 그러니까 인다죠. 인다. 관, 약이 되는 거죠. 인다는 체의 문제죠. 체가 왕하다. 체. 그런데 을묘 정의 정리, 년월 일 시주를 더하여 이것을 채로 하면 시주 경술이 용이다. 경이 과다한 을목을 극장과 동시에 월령의 관성을 생조하고 술은 과다한 해묘의 몸목을 합화한다.
경술일주가 용이니 이 팔자의 격국률을 복원한다. 뒤에서 경금 재성이 이 팔자의 과다한 인성을 덜어내주고 관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주가 결국은 격국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채용의 관점으로 성격을 성격을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갑진임신 임자병호. 이 팔자도 임수일간이 주이고 채. 월은 신월인데 용이다. 임에서 말하면 신본기는 편입격이다. 이제는 또 월이 채이고 투관하여 임을 바라는 바. 월에서의 물건이 투관에 있죠. 임신주. 임은 강렬하게 신을 화설한다. 임일의 신의 인격의 복은 월간의 임이 나누니 본래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죠. 또 나누자고 하는 것이죠. 이제 월령이 채이고 연주가 영입니다. 얘가 채, 이게 용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월령에서 월간, 두 번째는 월조, 연주. 연주가 어떻게 월령에 작용을 하는가? 연주가 갑진인데 갑임은 진고의 동근이니까 피차 유정한 것이며 상생함이 철석하고 맹렬하다. 갑진임신 이제 연월이 채이고 일지자가 용이다. 신자진 삼합궁이 수왕하고 동시에 갑도 생을도 왕하다. 연결이 되는 것이. 이 앞에 세 개가 채이고 또 뒤에 시주가 용이다. 갑의 기, 아니 채의 기가 전부 갑목에 보이는데 병화, 왕한 갑을 설하는 병화죠. 병화를 보고 병화는 양인의 저, 오화, 양인의 저하여 상생이니 유정하다. 전국이 일기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병화가 재성이죠. 인수, 용재. 이렇게 채용으로서 격국의 성격 여부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운천간에 월령지물이 없거나 대운지가 월령지물 만남이 없는 경우 사주원국이 채이고 대운이 용이며 원국에 대운을 더한 그 채이고 유년이 우리가 통상 말하는 원국과 대운의 채용 관계죠. 만약에 대운천간에 월령지물이 있거나 혹은 대운지에 월령지물을 만나는 경우 사주원국의 월령월주가 채이고 대운에서 투간회지한 물이 용이다. 그 투간한 거죠. 투간한 거. 월주에서 대운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월주에서 투관한 걸로 봐서 그게 용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사주원국 월령월주에 대운에서 투관하는 것을 투관회장을 더하고 그것을 채로 보고 원국의 년월 시주가 용이다. 이런 것이죠. 채용은 어쨌든 상호작용 관계를 보는데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기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반대로
체가 용을 위해서 움직이고 기하는 것은 체에 거스르는 거죠. 그 용이 오히려 체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런 사주팔자 구조는 체에 거스르는 거, 뭐 역체라고도 하는데요. 좋은 사주팔자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정관기억하면 제가 아니면 인성이 정관이라고 하는 체를 위해서 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관이 인성이나 재성을 위해서 복무하면 그것은 체에 거스르는 역체가 되는 거죠. 이런 팔자를 주보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보로 자와 오가 충이 있고 신자진 수가 있습니다. 병화가 있네요. 그러면 수국이 있고 투가 나죠. 수가 이 팔자의 격신의 후보가 되는데 임과 개가 있습니다. 개수는 충이 있습니다. 임수는 설이 있네요. 그러면 설하는 간목은 이 팔자에서는 무력하죠. 그래서 경금으로 그것을 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오화가 자수를 충하는 것으로 개수를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주보로 보면 격은 임수, 비견이고 비견을 호위하는 경금을 봐야 돼요. 자수를 제거하는 자수가 가신이죠. 자수가. 오중에 청신은 오중에 기토, 정관이죠. 이렇게 주보를 취하면 이 각각의 상태를 보고 이 팔자의 취약점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 왕하고 개수를 제거하는 것은 충으로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제거하기 어렵죠. 그래서 수오행이 거의 혼잡하고 왕하다. 여기 이 표현대로 간목으로 그러니까 수국을 이루는데 수국이 전생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면 자, 격신은 갑이다. 용신은 임수다. 청용신은 지금 을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갑은 시에서 사죠. 오화의 사. 그런데 충을 입어서 생기가 있게 됩니다. 식신격. 병화와 식신격으로 이렇게 이 사주, 이 지금 채용 관계로 한다면 간목을 채로, 그러니까 격신으로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주보로 왕한 것을 취해서 간목을 임수가 생하지만 이 간목은 무력하죠. 그래서 그것은 경금으로 막을 수 있다. 임수, 경금, 을목, 기토 이렇게 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 다음 2절 논 용신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죠. 용신에 관한 오류, 무엇이 용신이냐 사람들이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설명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용신은
일주를 배합하여 성취하는 팔자 격국의 물이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용신은 격국이고 격국은 용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정도까지. 그래서 예외는 있다. 고서에 의하면 뭐 월겁이나 건록이나 이런 것들이 예외가 되고, 격이나 이제 고서는 그렇고요. 격이나 국을 또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하는 견해에 가면 또 언제나 용신이 격국이라는 것은 아니죠. 저는 그 용신과 격국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신은 선악 구분이 있죠. 그래서 용신이 선한 용신은 순용하고 악한 용신은 역용하는데 그 선악의 용신별로 쓰임을 순용이나 역용하게 되죠. 그 순용이나 역용하는 글자를 구비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때 비로소 격국을 논하는 단계로 간다. 격국으로 팔자를 논하려면 일단 용신을 취하고 그 용신에 맞는 구분 있죠. 양대 구분.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래서 선한 것은 순용을 해야 되는데 순용할 데 쓰이는 글자 상신, 역용하는 데 쓰는 글자 상신, 이것들이 구비되어 있으면 비로소 격국의 단계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팔자를 가지고 명을 추론할 수 있다. 단순히 그냥 원령 본기를 격국이다. 용신을 격국이고 격국은 용신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건록이나 월급은 다른 데서 용신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용신은 격국이고 격국 용신이라는 것의 예외,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지만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견해들을 보면, 자, 원령이 월지 본기로서 용신을 취한다. 아니다. 사령자나 뭐 이런 걸로서 격을 취한다 이 말이 봤죠. 그래서 자, 이때 사령자로서 격을 취하려면 그때 용신은 당연히 원령 본거죠. 그러니까 격국과 용신을 구분한다면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우리가 용신론에 들여올 수 있는데, 용신과 격국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이런 것들을 이런 논의를 용신론에 갖고 오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본기가 우선이고 본기만 용신을 봤다 뭐 이런 걸 다투는 거죠. 두 번째는 월지 투간자, 또 투간하고 해지한 자. 세 번째는 잡기인 경우에 투간 해지, 뭐 관사를 또 중심을 보는 거, 제가 일권에서 말씀드렸던 주보로 보는 거, 또 그 다음에 현대 공부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론들, 용신에 관한 어떤 견해들을 이 정도로 한 6가지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것이만 정답이고 다른 건 다 틀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용신을 공부하는 방법, 고전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본의를 정확히 이해한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착해서 거기에 너무 세밀하게 천착이라고 하죠. 몰두해버리면 전체를 못 보는 그런 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신은 원령에서 구한다. 팔자 용신 전구 원령. 이게 무슨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원령 본기만이 용신이고 그것이 격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시야, 이 생각 사고의 그 어떤 넓이를 확 줄여버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가장 왕한 것을 용신로 삼는다. 그래서 용신은 주도자다. 주도자. 일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7개의 글자를 어떤 형태로 활용할지를 정하는 그런 기본 계획, 기본 설계도. 그것이 용신이다. 쓴 용자로 이 용자가 들어가서 헷갈리는데요. 기본 설계도가 원령 용신이죠. 원령 용신. 그래서 그게 전시 내각형. 예를 들어서 평화형. 그렇다면 이것은 선한 설계에 속하는 거고, 전시형은 악한 설계. 평화형은 선한 기본 설계. 그래서 전시형은 거기에 맞게 긴장감을 유지하고 적재적소에 즉응하는 그런 대응체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글자를 취해서 그것을 우리가 조정으로 말하면 보조하는 관료들이죠. 상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취하는 거고, 평화형은 어떤 즐기는 것, 아니면 전통을 중시하고 어떤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논하는 것, 인성이나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기본 설계도를 짜고 기본 설계도에 맞는 글자를 골라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용신이란 옳지 본기냐 원리냐 이렇게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팔자를 이끌어가는 중심 글자, 주도자인데 기본적으로 주도자가 되려면 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글자와의 어떤 관계에서 다른 글자로부터 침탈을 받지 않아야 되고, 침탈에 설성받는다고 하면 그 침탈로부터 그걸 보호해주는 그런 글자들을 구비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주도자이고 우리가 어떤 리더죠.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의 장군선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그 지휘하고 있는 그 장소, 거기에 방패가 둘러쳐 있고 거기에 그 부관들이 쭉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군을 보호하는 그런 기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힘세고 용맹하고 하다고 해서 그 리더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에 또 그걸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팔자의 주도자다. 용신이라는 말에 너무 매몰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럴 때 이게 격국으로 보고 이것을 격국에서 쓰는 글자. 아까 원령용신과 구분해서 격국용신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응용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하고요. 고전을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서를 쓰는 분들도 실수도 할 수 있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 발달되고 해서 모든 정보를 쉽게 얻고 학술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어떤 토대를 세우면 거기에 자칫 빠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류는 좀 덜하는 거죠. 그래서 원령 분야 사령에 기가 용신이라고 하는 누차 설명을 드렸죠. 원령 본기다. 투관하는 것이다.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평진전에서 원령 지지가 곧 격국용신이다. 자평진전의 어떤 견해가 철저하게 무결점, 무오류의 어떤 그 팔자 논명, 체계, 그렇게 인정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견해죠, 견해. 그래서 자평진전의 견해는 그런 거죠. 자평진전에서는 원령 지지가 격국용신이다. 이렇게 분명히 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신의 변화. 저는 용신과 그 이후 단계 격국을 구분한다. 다른 이유에서 왕한 글자를 찾는 거죠. 왕한 글자. 왕한 글자이면서 청하고 호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글자를 용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것도 어떤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차 단계는 월에서 찾는 거죠. 월. 그것이 일단 왕한 글자 가서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청하게 되는지, 청한 건지, 호의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왕한 글자를 찾는 것이 1단계, 호의가 있는 것이 2단계, 그 다음에 혼잡이 있으면 제거하는 것이 3단계.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면, 아니면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격국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용신과 저는 격국을 분리하는 입장이라서, 이런 여기서 용신의 변화, 왕한 글자를 찾는다고, 왕한 글자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계절, 원령이 월지에 반영된 거죠. 월지에 반영된 거죠. 그러면 월지가 변했다. 계절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용신이 변했다 그러면 계절이 변한 건가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아니면 이런 것들, 이론 체계상의 약간의 문제점, 이런 것들 내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들려면
용신은 원령이나 계절 이런 거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왕한 글자를 찾는 그런 바탕이 되는데, 격국은 그런 바탕에서 몇 가지의 요소들을 구비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무슨 격 이렇게 이름 붙인다. 그래서 여기서 용신이 변한 것이 아니고 격국이 변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평제의 노원용신 변화는 사실은 격국이 변한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원령용신과 격국용신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용신의 변화에서 말하는 것은 원령용신이 변한 게 아니고 격국용신이 변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런 견해라면 여기서 월지 본기가 격국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바로 건너뛰어서 설명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용신의 의미를 서로 내 말이 맞다고 설명하면서도 또 분명하지 못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용신과 격국이 분리되는 것은 월겁이나 건록격에만 해당된다. 이것은 자평제의 태도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애초에 용신과 격국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령용신과 격국용신이 같을 때는 원령용신의 본래의 쓰임에 맞게 어떤 글자를 구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때는 원령용신과 격국용신이 같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월지에서 어떤 변화, 회지 이런 거, 투간 회지 이런 걸로 변화가 생긴다면 원령용신은 그대로인데 격국용신이 변한 것이다. 격국용신이 쓰는 글자, 당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원령용신과 격국용신이 같다라고 보면 쓰는 글자가 같죠. 그렇지만 다르다고 하면, 변했다라고 하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더 많이, 어떤 이론 체계가 더 많이 검증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문제를 귀결이 되는 것이죠. 관살의 용신이다. 관살을 우선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지, 고서에서 관살이 있으면 우선 관살 보라라고 했던 것은 관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용신로 취해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유살, 선, 논살, 이것을 살을 용신으로 아니면 격으로 이렇게 취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은 대흉신이기 때문에 처리하라는 건 처리. 용신이 아니어도 처리는 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원령 본기를 용신으로 한다라는 방법만이 자평의 진정한 전술이다. 자평 진전의 이론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이렇게 원령 본기가 투관하는 것을 격으로 취하자. 원령 본기가 불투하는데 여기 중기가 투관하면 그것을 격으로 취하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렇게 원령 용신과
용신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비한 상태가 격이나 격국인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용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격국 용신을 구하는 거죠. 원령 용신은 이미 월에서 픽스가 되죠. 근데 격국 용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원령 용신은 예를 들어서 원령 본기인데 거기 투관한 글자는 격국 용신이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설명을 각자 공부를 하셔서 나름대로 검증도 해보고 해야 됩니다. 제가 검증한 바로는 가장 이론적으로 아니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어떤 견해는 왕하고 청하고 이런 글자를 주도자, 주신으로 삼고, 이런 것을 호위하고 청하게 하는 걸 돕고, 이런 글자를 우리가 보신, 흔히 말하는 희용신, 이런 체계로 가는 것이 주보법인데요. 이게 제일 이론적이고 실무적으로 타당하다. 그렇지 않고 고서의 격국론의 바탕을 둔 어떤 체계를 세우려면 앞에 그 3장에서 8절 고서 격국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 1, 2, 3, 4까지 있죠.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뒤에서 설명할 수 있는 현대 연구자들이 세운 이론 중에서 월 투간자로 격국을 잡는 그런 이론 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더하면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진월이다. 그러면 지장간이 을, 개, 무가 있죠. 투간했으면 물론 그걸 투간으로 삼고, 투간하지 않았거나 같이 투간하면 어떤 역량의 그 크기를 세워서 논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본기가 제일 우선이다. 1순위, 그 다음에 여기가 2순위, 중기가 3순위인데, 이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본기로 잡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럼 기토가 투간했다. 그러면 기토가 본기에 아우죠. 그래서 이게 4순위. 그 다음에 간목이 투간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성이죠. 그래서 이게 5순위. 임수가 투간했다. 이건 고죠. 고신. 그래서 이게 6순위. 이렇게까지 확장해 보려고 하는 것이 현대 어떤 격국론의 연구자들 세운 이론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용하다. 이렇게 정도 보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자를, 전체 팔자를 하나로 본다면 일주와 나머지 7자죠. 일주와 7자. 일주 입장에서 본다면 원령은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명사로서, 아니면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국세, 형국,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원령은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글자임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용신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원령 용신이다.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평진제는 그냥 용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평진 이것을 격이라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월지 본기를 용신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월령용신이라고 따로 합니다. 어쨌든 전문적이고 전일하게 골라서 취하는 월령 본기 지지를 팔자의 용신이라고 하며 그 후에 일간과 월령 본기 지지의 십신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아서 용신 격으로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게 자평진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신에는 월령 본기가 정관이면 정관격 이렇게 해서 10개가 있죠. 월급 걸록격은 특수한 건데 우선 관살 용신을 찾고 관살이 없으면 정제 혹은 편제를 용신으로 택하는 것이다. 관살과 정제, 편제가 없을 경우는 식신상관 용신 확대가 취한다. 걸록월격급을 취할 때 흉신이기 때문에 재관살식에서 다른 것을 찾아서 구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흉신은 흉신인데 용신을 취하는 단계에서는 걸록, 월급, 월은 그러니까 월령 용신을 취하는 단계에서는 일간과 같은 오행이라서 다른 곳에서 재관살식이라는 용신 그러니까 대체 용신이죠. 그건 월이 걸록 월거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 그 자체가 월 본기 양인이 흉신이니까 직접 그 월로서 용신을 그대로 월령 용신은 양인 그 다음에 그것을 제거하는 살을 상신 이렇게 하지만 걸록 월급격은 월령 용신이 걸록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간 비견 겁재 양간 비견 이것은 양간 겁재죠. 취급이 다 다르다. 용신의 특징 첫째는 용신은 팔자 전체의 중심이 초점이다. 두 번째는 용신은 희귀 구별은 없다. 선, 악만 다를 뿐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글자 중에 길흉, 그 다음에 선, 악, 희, 기 이런 것들인데 길하면 선하고 기쁘고 흉하면 악하고 꺼리고 이런 것은 이런 거 아니다는 거죠. 자평진제에서는 사길신, 사흉신을 하면서 길신은 선한 것, 흉신은 악한 것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길흉과 선악은 같이 써도 됩니다. 그래서 길하면 선한, 흉하면 악한 것. 이것은 월령 용신, 격국 용신 여기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된다. 희기는 자평진에서는 희신은 구응신이라고 하죠. 구응. 상신이 정관계에서 재성을 상신을 쓰고 있는데 재성을 비겁이 극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겁은 기신이죠. 그런데 비겁을 해소하는 글자, 비겁이 재성을 극하는 걸 해소하는 글자. 예를 들어서 식상이다. 그러면
이런 것을 희신이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희신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귀신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 반대 개념인데 비겁 같은 경우가 귀신이다. 원령 본기 용신 및 원령 여기 여기는 중기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투간 회지하여 대운 간제 있는 경우 그 대운 간제는 원국이 가진 것으로 보는 거죠. 대운 간제 대운은 원령에서 나온 거니까요. 더욱이 그것은 원국 원령용신이 직접 운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조금 속도를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되질 않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